우리 할머니가 7m 붕 떠가지고 나가서 횡단보도에 떨어졌어요. 그런 걸 내가 봤어요. 우와. 아유, 그때 굉장히 막 피를 흘리고 119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간호사들이 막 뛰어나오고 돌아가시 않으면 굉장히 많이 다쳤겠다. 중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. 많이 다치셨어. 만약에 저 기둥에 박았어. 진짜. 차가 이 막 신호가 없으니까. 그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 구지를 바로 갔지. 횡단보도니까는 다 양쪽을 살피고 항상 그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차가 들이받아 사고를 당했습니다. 수술을 6시간 했어. 네. 허벅지하고 장관지하고 두 군데 골절이 되어 있고 왼쪽 어깨 쇄골뼈가 나갔고 일반 밑에 가슴 다 부러졌네, 엉덩이. 몇 군데야 지금 골절이. 14주가 진단이 1차 나왔고 또 추후 진단도 그래서 머리 다쳤으면 식물인간 하면 두농기인데 그것보다 아주 큰일 나보다 하지 조금 좀 기분이 좀 차려지는 것 같아. 지금 이제 깜짝 놀랐지. 6개월 정도는 해야 활동을 연세가 하는지 있어서 모르겠다. 후유증이. 의사도 그렇게 하더라고. 회복도 늦으실 거고. 저한테 와서 시인을 하더라. 물개를 잡는다 하는 게 악시라도 밟았다 하는 거를 저한테 와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근데 형사처벌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참 법이 좀 묘한 기라.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치고 갔을 건데 이게 어째서 법의 12개 항목이 안 들어가는가 싶어. 차도 자기가 박은 거 같아. 근데 경찰한테 당신들 아버지나 엄마나 저 자식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나? 그렇죠. 그래서 적어도 억울한 건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법이 이랬기에 뭐 더 이상 뭐 말을 못 하겠다 하면서 겁이 이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다시 이의 제기를 해놨다. 어떻게 나왔을까? 아버님. 전화가 한 번 왔는데 그 영감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뭐 저녁에는 한 그릇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야? 말도 안 되는 소리. 같이 밥을 어떻게 먹어? 무슨 밥을 사줘 진짜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그는 지금 병황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뭐 알아서 내가 전화를 끊어봤어. 그 이유는 뭐 전화 한 번 없고 차도 오고도 안 오고 둘이 있었어. 아들은 좀 나가 있고 이번 시기나 그날 집에 또 들어있기네 서글플 마음이 막 들더만. 할머니도 안 계시고 하면은 몸 갑자기 안 좋아지시거든, 할아버지도. 이 사람이 우울이 온다 하는 게 그게 맞더만은 내가 요번에 겪어보니까는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기만 눈물밖에 안 나. 아유, 어떡해, 아버님. 할머니랑 같이 계셔야죠. 지 사람도 시니어처럼 그 일도 다녔다고. 다친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지금 아프다 해자고 사고 낸 사람은 뭐 발 뻗고 자고 너무 안타까워. 너무 억울하고. 진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신데 그러니까요. 횡단보도로 정상적으로 그냥 가셨는데. 네, 할머니는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재활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사고 이전의 건강상도 돌아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. 그런데 저 가해자는 범칙금 4만 원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. 법이 그렇대요. 그런 법이 그 법 그대로 괜찮아요? 사람이 잘 살기 위해 법이 있는 건데 법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진짜로.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으니까 나 보험 들었잖아. 나 그래서 보험 들은 거 아니야? 자동차 보험 들었잖아.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달리 평가한다면 가해자의 양심불량 촉진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어때요?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? 이게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.
아,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.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. 그런 법이 어디 있어. 우리는 매일 그런 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.